안녕하세요, 이입니다. 제가 새 차를 출고했습니다. 차량은 i5 M60. 기존에 타던 530이 차량을 정리를 하고 새로이 전기차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탐구했었던 그 530의 차량에 대한 탐구는 우선적으로 제가 차후에 이 차와 비교를 하면서 계속 설명해 드리는 방향으로 컨텐츠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BMW i5 M60 차량은 ID 8.5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내용들이 변경이 되긴 했어요. 근데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어떤 게 변경이 되었는지, 또 이 ID 8.5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사람들께서 말을 해요. 불편한 건 맞는데 이 불편함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제가 오늘 출고를 해서 현재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주행을 하면서 간략하게 탐구를 거의 한 80% 정도는 끝냈는데, 어떻게 이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차량을 BMW 차량을 처음 구입하시는 분이라면은 사실 관계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존에 G바디를 사용하시던 BMW ID7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설정이 그대로 넘어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 프로필을 불러오게 되면 차량의 첫 번째 단계에서 우선은 BMW ID 추가를 통해서 프로필을 불러오게 되면, 제가 지금 봤던 것 중에 하나 신기한 부분이 또 코딩돼서 변경한 부분도 그대로 넘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단축키 이렇게 세팅해 놓은 상태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두 가지를 클릭을 통해서 바로 변경 가능하도록 설정해 놓았고요. 상향등 어시스트, 기존에는 BC 버튼 옆에 있는 상향등 어시스트 버튼을 통해서 눌러서 사용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향등 어시스트를 온오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상향등 어시스트를 바로 적용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CTR, 자, 2열 시트 컨트롤을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도록 단축키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압력, 저는 타이어 압력을 자주 보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i5 M60 차량에 기본적으로 타이어 온도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기존 차량의 ID7 차량에서 타이어 온도 압력을 코딩을 통해서 진행을 해 둔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프로필이 넘어온 상태에서 이게 적용이 됐어요. 자, 원래 이 차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차량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라이트 기능 있죠, 라이트. 자, 라이트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이트 기능은 뭐 여기서 외부 조명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쪽 버튼 보시면은 요 버튼 있죠, 요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라이트에 대한 것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기타 설정에서 이게 있어요. 방향 지시등 전멸했죠. 제가 기존 차량의 ID7 이용하던 G30 530이 차량에서 제가 1회, 3회, 5회로 설정해 놨었는데, 지금 여기 5회는 아예 체크가 되어 있지도 않고 1회,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1회를 누르거나 3회를 누르면 5회는 앞으로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 이 차량은 현재 코딩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이 G60 바디, BMW G60 바디 신형 차량들은 모든 차량들 전부 다 코딩이 불가능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1회, 3회를 누르게 되면 저는 이제 코딩한 게 날아가게 됩니다. 저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1회, 3회가 있고 5회가 없고, 하지만 현재 제 차량은 5회 깜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말씀드렸던 그것, 우리 차량은 기존에 ID7 운영하셨던 분들이라면 코딩을 하셨다면 그 코딩 값이 그대로 넘어온다. 다만 이것도 한 가지 제한적인 게 뭐냐면, 코딩을 하신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 코딩 부분이 변동이 된다면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없어지기 전까지만이라도 조금은 더 코딩한 부분을 좀 사용하시면은 뭐 또 모릅니다. 또 차후에 코딩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전까지만 좀 사용하시도록 방치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차량에서 단축키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이 ID7 운영 체제에서 가장 중요해진 부분이 뭐냐면, 자주 변경하는 그런 메뉴들을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모드도 바꾸는 데 있어서 여기 분명히 마이 모드라는 버튼이 있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막 눌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로 쓰는 모드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퍼스널 모드와 이피션트 모드 이 두 가지, 그리고 스포츠 모드 이 세 가지는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자, 제 단축키를 자세히 보시면 이피션트 모드랑 스포츠 모드 이 두 가지만 제가 이렇게 단축키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퍼스널 모드는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 시작 모드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자, 퍼스널 모드는 시작 모드 설정이 가능하고 스포츠 모드는 시작 모드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피션트 모드도 시작 모드로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 퍼스널, 익스프레시브, 릴렉스, 디스라트 이 모드들은 시작 모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릴렉스도 시작 모드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디스라트 모드도 시작 모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디스라트, 릴렉스, 익스프레시브, 퍼스널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 모드는 처음에 차량이 시동을 키면 어떤 모드로 차량이 시동에 걸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드들은 한 가지, 이 중에 한 가지 또는 뭐 이런 다양한 모드들이 있지만, 자,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드들 있잖아요. 퍼스널과 익스프레시브, 릴렉스, 디스라트 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모드를 기본 설정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스포츠와 이피션트 이 두 가지 모드를 단축키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피션트 모드는 다들 아시다시피 효율적인 주행을 하는 모드예요. 근데 이제 제가 주행을 해보니까 그냥 가장 컴포트 모드에 가까운 모드가 이 이피션트 모드라고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가장 컴포트하게 주행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모드 중에 저는 주로 이피션트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본 설정 처음에 스타트 모드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퍼스널 모드 그냥 기본 모드로 사용하고서, 얘는 기본 모드, 시작 모드가 얘입니다. 그리고 주행을 하면서는 스포츠나 이피션트 모드나 이 두 가지로 변동을 하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이피션트 모드가 지난번 저희 530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랑 같은 모드냐면 에코프로 모드, 일렉트릭 인디비주얼 모드 또는 에코프로 모드와 같아요. 자, 어떤 얘기냐면 설정에서 두 가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냉난방과 효율적인 가시성 제어. 자, 효율적 냉난방은 켜게 되면 냉방 효율이 떨어지면서 전기 주행 거리를 올려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효율적인 가시성 제어는 뭐냐면 전기 라이트의 조도를 좀 줄이면서, 그러면서 주행 거리를 늘려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PHE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행 배터리가 워낙 작았고, 이 작은 배터리가 어찌됐건 이 작은 배터리가 쥐어 짜내면서 사용을 해야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효율적인 냉난방과 가시성에 대해서 설정을 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름에 효율적 냉난방 제어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좀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냉난방 시원하게 타고 다니고, 라이트 밝은 라이트, 비싸고 좋은 밝은 라이트는 밝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피션트 모드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설정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피션트 모드로 타게 되고, 혹시라도 정말 쫄리는 경우는 가끔 이렇게 최대 주행 가능 거리를 활성화를 시키는 것을 통해서 맥스레인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피션트 모드에서 설정을 냉난방과 가시성 제어는 그냥 제껴두고, 이렇게 이피션트 모드를 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이 스포츠 모드 지금 보시면 우리 차량에 이제 없어진 게 있어요. DCS 버튼이 없어졌습니다. DCS 버튼이 없어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를 함과 동시에 오프가 됩니다. 오프가 돼요.
DCS 오프가 되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스포츠 모드를 하면은 그냥 일반 스포츠 모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스포츠 모드는 주행 안정에 관련된 부분이 꺼지게 됩니다. 스포츠 모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초기화시키면 이렇게 다 스포츠로만 되어 있잖아요. 자, 당연하죠. 스포츠 모드니까 일단은 댐핑이나 그 주행 밟았을 때 악셀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스포츠로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어떤 걸 바꿨냐면, 지금 우리 차가 기존의 그 ID7 차량과는 달리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전에는 여기 가운데 버튼을 통해서 주행 보조 장치 같은 건 한 번에 끌 수가 있었어요. 근데 끄지가 못하고, 또 이거를 끄지 못하면 DCS 버튼을 눌러서 1단계 오프를 하면 주행 안정 장치가 자동으로 소거가 됐었습니다. 꺼졌습니다.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면, 구동 장치는 당연히 스포츠로 보고, 주행 다이나믹에서 1단계 오프와 2단계 오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1단계 오프를 통해서 주행 안전 장치 같은 것들을 다 자동으로 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넣냐면, 제가 여기서 스포츠 모드에서 주행 안정 장치를 한 가지를 껐잖아요. 그래서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나와요. 1단계 그 주행 안정 장치를 꺼버렸잖아요. 주행 안정 기능이 제한되면 최적의 트랙션 보장된다. 그러면서 운전자 어시스트 조향 간섭이 비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차량은 우리가 운전자 어시스트를 켜고 다니다가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그 운전자 어시스트를 꺼줬어야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짝 그 차량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타이밍에 차선 변경을 하거나 차량 사이로 진입하려 할 때 차량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은 조향을 막게 돼요. 그러면 내가 스포티한 주행을 하다가 조향이 막히게 되면 더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는 이런 그 가운데 버튼을 통해서 모든 안전장치를 끄고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버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세팅을 해준 겁니다. 여기서 세팅을 했어요. 다이나믹에서 플러스로. 그래서 구동장치, 스티어링, 댐핑, 좌석까지 이렇게 다 스포츠로 세팅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 변경하는 모드예요. 댐핑이 생각보다 조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저는 이제 사실 뭐 이 차량을 산 이유가, 빠른 차라는 이유는 사실 두 번째 이유였고,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이 차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차다라는 그런 옵션적인 ARS를 통해서 저는 그 ARS의 기능을 좀 갖고 싶어서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ARS를 조금 열심히 느껴보려고 엉덩이에 좀 촉발곤도 세우고 좀 주행을 해봤는데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530이 차량을 탔을 때 이 차량은 530이 차량은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자식으로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항상 댐핑 값은 같았어요. 근데 이 차량이 댐핑을 스포츠로 했을 때 조금 더 530이 같은 노면을 좀 딱딱 달라붙고 달깍달깍하고 약간 그런 좀 더 동승자석에 앉았던 사람의 말에 비유하면 그 차량이 더 이 차보다 승차감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승차감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를 제가 어떤 이유에서냐고 물어보니까 이 차는 좀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댐핑을 스포츠로 하게 되면 530이 차량 같이 좀 기민한 움직임을, 그 G바디의 5 시리즈와 같은 기민한 움직임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댐핑이 아닌 일반적으로 이피션트 모드나 뭐 그런 다른 모드들로 타게 되면 댐핑 컴포트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는 정말 ARS가 느껴지게 많이 물러져요.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도 확실히 나고, 바닥에 요철들을 지나가는 소리는 들리는데 충격이 소리보다 훨씬 작게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행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에서 보시면 이제 유일하게 댐핑을 바꿀 수 있는 건 스포츠 모드예요. 스포츠 모드에서만 댐핑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스포츠 댐핑을 하게 되면 기존 G바디 5 시리즈 같은 느낌의 그 어댑티브가 없는 댐핑의 그런 딱딱한 느낌이 나온다라는 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주행 모드 설정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스포츠 모드, 이피션트 모드와 스포츠 모드 두 가지를 단축키로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퍼스널이 됐건 익스프레시브가 됐건 릴렉스가 됐건 디스트라트가 됐건 뭐 여기 이게 차량 이게 모드들마다 사실상 주행하는 느낌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요. 달라지는 부분은 이런 그 앰비언트 라이트들이 좀 달라지거나, 그리고 뭐 릴렉스 모드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선루프에 뚜껑이 닫히면서 좀 더 어둡고 차분한 분위기, 그러면서 뒤에 커튼이 자동으로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적인 부분들이 세팅이 한 번에 바뀌게 되는 그런 모드들이에요. 주행 모드라기보다는 무드 모드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그 중에서 이제 이 두 가지 이피시언트와 스포츠 모드는 차량의 거동성이 좀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스포츠 모드만 거동성이 달라지는 모드가 되고, 이피시언트는 효율이 달라지는 모드, 그리고 퍼스널 모드는 그냥 일반 모드, 일반 컴포트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드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모드는 이렇게 모드들이 있고, 모드들은 이런 값을 가진다 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사실 그리고 회생제동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회생제동을 보면은, 이거는 회생제동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히 이 차량 이 어플에 대해서 제가 아직 그 위치를 잘 정확히 아직 인지를 못해서 조금 저도 아직도 버벅거리긴 하는데, 회생제동을 주행 설정이었나요? 구동장치 여기 있다. 자, 구동장치 및 차체. 자, 다시 말씀드리면 주행 설정에서 구동장치 및 차체에서 이 회생제동이 있어요. 이 B 모드는 뭔지 아시죠? B 모드는 드라이브 모드에 3단계에서 내려가면 B 모드가 되는데, 이거는 원페달 주행을 하도록 해주는 모드입니다. B 모드는. 근데 사실 이 B 모드는 저는 원페달 주행이 조금 더 피로도를 더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왜냐면은 원페달 주행을 하게 되면 발을 쉴 수가 없어요. 발을 띄면 차가 멈추고, 발을 눌러야 앞으로 가고, 누르는 만큼 앞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발을 띄고 조금 그런 그 타력 주행을 인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B 모드는 사실 거의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D 모드, 드라이브 모드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보시면은 적응식과 그리고 낮음과 높음 중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적응식이 어댑티브인데, 이 어댑티브가 굉장히 똑똑하긴 해요. 근데 이 어댑티브의 가장 큰 맹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댑티브 모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댑티브 모드를 사용하면은 적어도 앞차랑 박을 일은 없다라는 정도의 느낌은 갖게 되는데, 이 어댑티브 모드가 뭐냐면은 그 앞에 차량이 있으면은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고, 그리고 차량이 없으면 그냥 타력 주행을 하고, 이렇게 530이 차량에서 있었던 하이브리드 에코 프로 모드에서 거기서 이제 앞차와의 거리를 제어해주는 하이브리드 에코 프로 모드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타력 주행하고 말고 하는 것들을 어댑티브 모드를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에코 프로 모드처럼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가장 큰 이 맹점이 뭐냐면, 차량이 시내 구간에서는 사실 좀 불편합니다. 왜냐면 원하는 만큼 제동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변속 모드에서 적응식 어댑티브를 하게 되면 원하는 만큼의 제동이 발생하지 않고, 그보다 좀 더 과하게 제동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승차감을 굉장히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댑티브 모드를 사용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나는 앞차랑 박지 않겠다라는 정말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은 쓰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잠깐 한눈 팔거나 해도 앞에 차가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자기가 브레이크를 잡아버립니다. 마치 반자율주행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차가 서행을 제동을 해요. 그럼 어쨌거나 차가 앞에 있다는 게 인지가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더 앞차 추돌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 외로는 저는 사실상 이게 메리트를 못 느낀 모드가 이 어댑티브 모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저는 변속 모드를 낮음을 통해서 그냥 회생제동을 내가 브레이크로 조절을 하면은 될 것 같아서 그냥 요 정도 낮음으로 저는 그냥 세팅해놓고 타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제가 계속 한번 적응식과 낮음 요거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 보려고 단축키에는 적용을 해 놓은 상태예요.